자, 행정청을 봤고요. 요 행정청이 우리한테 뭔가 명령하고 뭐 처분한다고 그랬죠. 자, 행정청이 하는 처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행정처분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행정 행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일반 처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행정처분은 당연히 누가 하는 처분이겠어요? 행정청이 하는 거지. 행정청이 맞지요? 행정청 아까 행정청 공부하셨잖아요. 그 행정청이 우리한테 처분하는 건데 행정청이 처분한다고 모든 것이 행정처분은 아니에요. 행정처분이 하는데 행정청이 하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대한 뭐가 있을 때 구속력이 있을 때 우리는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력이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 대부분 판례에서는 뭐라고 불렀어? 이 처분으로 나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뭐가 와야 돼? 변동이 올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달서구청장이 나한테 건축허가를 했네. 그러면 요 건축허가는 나한테 대한 구속력이 있다 없다? 건축허가가 나야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구속력이 있어 없어? 있지. 구속력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나의 이해관계와 나하고 관계가 있으면은 구속력이 있는 거고 네가 하든 말든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면 그럼 구속력이 없는 거야. 아시겠죠? 아, 그랬잖아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안 살아도 돼. 안 살아도 되지. 이건 우리한테 내 구속력이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 이거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건축허가라는 것은 이런 것도 우리한테 구속력이 있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행정처분이라고 부른다. 그럼 건축허가라는 행정처분을 나한테 했다니까 지금. 응? 그럼 허가를 했다가 건축허가를 뭐 해버릴 수도 있어? 취소해버릴 수도 있죠. 요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나한테 대한 구속력이 있다 없다? 구속력이 있어 없어? 있지.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건물 못 짓는데 왜 구속력이 없어? 허가 취소되면 건물 못 짓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한테 대한 뭐가 있다? 구속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행정처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허가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한 거야 나한테 지금. 허가 취소 처분한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행정청이 나한테 뭔가를 했는데 구속력이 전혀 없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행정지도라고 부릅니다. 행정지도는 나한테 대한 구속력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나한테 뭐를 하는 거야? 권고하는 거예요. 권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단순히 뭐를 하는 거예요? 조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따라가도 처벌이 안 따라오지. 그런데 행정처분은 내가 여기에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럼 행정처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행정지도는 행정처분이다 아니다? 행정지도는 행정처분이 아니야? 아니라니까. 얘는 구속력이 없는 거라니까. 아시겠습니까? 이해가요? 우리는 지금 행정처분이 뭔지 얘기했어.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하는 처분이겠지.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행정처분이 아니고 우리한테 대한 구속력이 있을 때 우리는 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이 말.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구속력이 이 행정처분에는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잖아요. 복종하려면 복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법에 근거를 두고 한다니까. 법에 근거가 있어. 그래서 우리 행정처분 항상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 그런데 항상 적법하지 않고 위법한 처분이 있을 수도 있지. 맞지요? 타당하지 않고 부당한 행정처분이 나한테 떨어질 수도 있다 없다? 있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안 더워요. 대구는 추운 지방이라서 더운 걸 좋아해.
이런 분위기에서 집중을 한다는 건 아주 대단한 집중력입니다. 자, 봅시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될 것이냐, 위법 부당하니까 복종을 안 해도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자,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 나한테 떨어졌죠? 복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위법 부당하니까 안 해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여기 앞에 길에다가 내가 주차를 해놨어. 차를 주차를 해놨어. 몇 분간 주차를 했어? 몇 분간? 10분간 했어. 스티커를 끊었어. 내가 쫓아나가서 뭐라고 그래? 방금 차 댔는데 말이야. 방금 차 댔는데 그걸 끊고 말이야. 나는 방금이지. 벌써 10분 지났어. 10분 지났어. 아시겠죠? 위법 부당해, 타당해. 내 입장에서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에요, 타당한 처분이에요. 아니, 내 차에 그냥 과태료 붙여놓은 거야. 내 입장에 볼 때 이거는 타당해, 부당해? 부당하지. 나한테 과태료 부과했는데 어떻게 그게 타당해, 부당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남이 받았으면 그건 타당하지. 타당하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거 혹시 못 느껴요? 내가 보행자 입장일 때하고 내가 차를 가져갈 때 입장은 정반대야. 내가 보행자일 때 차들이 막 빵빵거리고 지나가면 짜증나잖아. 지가 기다리지.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보행자가 안 비켜. 짜증나지. 지가 비켜야지. 그게 내로남불이 맞나? 가끔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내로남불이잖아. 내가 하면 맞고 네가 하면 틀린 거잖아. 그죠? 입장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과태료 부과했어.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부당한 처분이야.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돈 내야 된다니까. 돈 내야 돼. 자, 그럼 이때 봅시다. 이번에는 주차를 똑같이 했는데 뭐 때문에 했느냐? 응급 환자를 이송하려고 부득이하게 급하게 차를 대놓고 지금 환자를 이송을 했어. 근데 그 과태료 부과했어. 부당해, 안 해? 부당하죠. 이건 내 차가 아니야. 다른 사람 차야. 부당해, 안 해? 다른 사람 차야. 판단이 안 돼. 이건 다른 사람 차라도 부당하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차라도 이렇게 꼭 필요한 경우였잖아요. 이렇게 주차를 하는데 과태료 부과한 거야. 이건 부당한 거야. 누가 했더라도 부당한 처분이잖아. 이거는 누가 해도 부당한 처분이야. 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된다니까. 돈 내야 된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위법 부당한 처분이 떨어져도 그 위법 부당한 처분은 무효가 아니고요. 복종을 해야 되는 유효한 처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위법 부당한 처분에 복종 안 해도 된다는 말은 무효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무효예요, 유효예요? 유효다 이 말이에요. 위법 부당하지만 유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거 하나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돈 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는 정말로 이거는 정말로 부당한 처분이기 때문에 구제를 받아야 되겠죠. 가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태료 붙이면 뒤에 적어놨어요. 질서 위반행위 뭐 규제법 어쩌고 저쩌고 몇 조에 따라서 며칠 이내 이의 신청하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위법 부당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은 뭐의 대상이 된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행정쟁송이란 것은 쟁자는 다툰다는 뜻이에요. 행정사건에 관해서 다툴 수가 있다는 거야. 왜? 그 처분이 뭐하니까? 위법 부당한 처분이니까.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럼 다툰다는 건 이게 정말 위법 부당한지 적법 타당한지 다퉈봐야 알겠지. 다퉈봐야 결론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부터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위법 부당하다는 건 내 생각이고 최종적으로 쉽게 말해서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단하기 전까지는 그게 위법 부당한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건 그게 위법 부당한 처분이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일단 나한테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 행정처분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야.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위법 부당하다는 건 나중에 생각하자고. 그럼 나한테 일단 뭐가 떨어지면 행정처분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면은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럼 보세요. 아까 행정지도란 거 들어봤죠? 요 행정지도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얘는 우리를 구속하지 않잖아. 여기 안 따라간다고 처벌받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만 이해합니까? 그러면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 이런 얘기죠. 그 우리 시험에 요즘에는 안 물어봐. 근데 과거에는 물어봤어. 뭐라고?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나 안 되나? 되나 안 되나는 행정처분이냐 아니냐만 따지면 되는 거야. 행정처분이냐 아니냐는 뭘로 구분해? 구속력이 있나 없나로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구속력이 있으면 행정처분이고 행정처분이 있으면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지.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 아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말들도 다 어려운 말들입니다. 자, 근데 다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는 거야. 방금 제가 이의신청이라고 얘기했죠?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여기서 우리가 제일 익숙한 용어는 뭐예요? 소송이죠. 이거는 법원에 하는 거야. 법원에다가. 그런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법원에 하는 게 아니고 이 행정처분을 행정청이 했을 거 아니야. 그 행정청 찾아가서 한 번 더 따져본다 이 말이야. 행정청을 찾아가서 네가 한 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고 따져보는 게 이의신청 행정심판이에요. 근데 행정청하고 얘기가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법원에 소송 제기하는 거야. 이게 행정소송이에요. 이해갑니까?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의신청은 뭐고 시행정심판은 뭐고 소송은 뭐고 우리 시험에 안 물어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공부하시는 내용 중에는 요 세 개 중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 우리 공법에 두 군데가 나와요. 앞으로 요 두 개를 행정심판을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행정심판 몇 개 배우자고? 두 개. 앞으로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거든. 뭐가 두 개 있어. 뭐가 세 개 있어. 이런 얘기 자주 해. 그럼 한두 번 들을 때는 기분이 좋아. 두 개 외우면 되지. 세 개 외우면 되지. 근데 이게 갈수록 자꾸 나와. 뭐가 몇 개 있어. 이런 말을 자주 하거든. 그럼 뒤에 자꾸 시간이 가면은 짜증이 나. 그래서 그게 두 개, 세 개가 뭔데? 그게 뭔데? 자료 만들어 줘야지. 왜 자꾸 두 개 있다고 세 개 있다고 그러고 자꾸 그러냐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하자. 종이 한 장을 딱 만들어 가지고 적어봐요. 행정심판 두 개 있다. 적어 놓는 거야. 그 행정심판 두 개가 어디 있는지는 앞으로 공부를 해야 할 거 아니요. 공부도 안 했는데 어디 두 개가 뭐라고 내가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 행정심판 두 개 있다. 적어 놔 그냥. 나중에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는 몰라. 이걸 제가 뭐가 몇 개 있어, 몇 개 있어라는 말을 다 정리하려면요. 최소 3, 4월, 5, 6월 가야 다 나와. 그러니까 몇 개 있다 그런 것만 적어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뭔지를 앞으로 찾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은 나중에 짜증이 난다니까. 뭐가 몇 개 있어요 그러면 뭐라 한다고 몇 개가 그게 뭔지를 얘기를 해주고 넘어가라 이거야. 몇 개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넘어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누가 얘기한다고? 맨 뒤에 앉으신 분이. 중간에 있다 벌려보고 이제 들어와 앉아있는 뭐가 몇 개 있다 자꾸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뭔데 자꾸 물어본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적어봐. 적어보고 그걸 메꿔 나가 보는 거예요. 메꿔 나가 보는 거야.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시험에 더 이상 깊이 있게는 안 물어봐. 요 두 개, 요거밖에 안 물어봐.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어. 설명할 필요 없어. 이의신청. 자,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이의신청이란 것은 이 행정처분을 한 행정관청 있죠. 관청을 다시 찾아가는 게 거기 이의신청이야.
예를 들어서 달수구청장이 나한테 뭔가 처분했잖아. 구청장이 나한테 과태료 처분했죠. 그럼 달수구청장 다시 찾아가는 거야. 따져.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의신청. 이걸 말로 적으면 처분관청에다가 이의를 제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우리 공법에서는 안 나와. 중개사법 같은 데 가면은 무슨 그 토지 거래 허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어. 그럼 누구한테 이의 신청하느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공법에는 이의 신청을 누구한테 하느냐는 시험에는 물어볼 게 없어. 행정심판 요거밖에 없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있어.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에 따르면은 자 처분관청을 찾아가면 구청장이 처분했으면 구청장 찾아가면 처분관청이지. 그리고 구청장이 처분했으면 대구시를 찾아가면은 이걸 우리는 직권상급이라고 그래요. 직권상급. 직권상급관청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심판을 제기하는 거예요. 요 행정심판법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복잡하게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런 것들도 안 물어봐. 행정심판법 내용은 안 물어봐.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요거 두 개에서 우리가 공부하시는 법률에 있는 내용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만 알면 돼.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의신청은 처분청, 행정심판은 직권상급. 아시겠죠? 요렇게만 기억을 하자. 그렇게. 시험 우리 시험에 안 물어봐. 자, 그런데 얘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소송 제기하는 거야, 법원에다가. 뭐 말인지 아시죠? 근데 과거에는 이거 행정심판 꼭 하고 소송 제기해 이렇게 했어요. 순서를 요거 거치고 와 이렇게 했다니까. 너무 소송 좋아하지 말고 법 너무 좋아하지 말고 요거 하고 와 이렇게 했다니까.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니들하고 얘기하기 싫어. 나는 바로 법원에 소송 제기할 거야. 된다 안 된다? 된다. 바로 소송 제기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그 절차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알 필요 없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이 계세요. 그 어떻게 하는 건데 알고 싶어요. 이런 분이 계시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뭐 그런까지 뭐하러 알려고 그래. 됐죠? 우리 이제 뭔 얘기했어?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뭐가 행정처분이야? 구속력이 있는 것. 행정처분이 떨어지면 거기에 불복하면 뭐를 제기할 수 있어? 행정쟁송. 쟁송은 요 세 가지. 요걸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행정청이 한 처분을 행정처분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행정청이 계획을 만듭니다. 이 계획을 우리는 무슨 계획이라고 불러? 행정계획 이렇게 불러요. 행정계획. 우리가 공부하시는 부동산 공법의 계획은 행정청이 계획을 만드는데 개인이 만드는 계획을 우리가 공부할 리는 없잖아. 행정청이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은 대부분 뭐 때문에 만드느냐? 토지를 이용하려고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시는 계획은 대부분 무슨 계획이다? 토지 이용 계획이에요. 토지를 이용하려고 계획을 만드는 거야. 자, 토지공법이 아까 토지공법이 많다고 했어요? 적다고 했어요? 엄청나게 많아. 이 토지에 관련된 내용만 해도 120여 가지가 넘어요. 한 120여 가지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 요 토지공법들이 토지를 이용할 때는 마구제비로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뭐를 만들어서 이용해? 계획을 만들어서 토지를 이용해요. 그리고 1번 공법도 계획을 만들고 2번 공법도 계획을 만들고 120번 공법도 계획을 만들어서 토지를 이용한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토지가 하나가 있으면 이 토지에 대해서 한 120여 가지의 계획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번 계획에서는 어떻게 토지를 이용하자 계획이 있겠죠? 여기도 계획이 있겠죠? 내용이 서로 다르고 같고 중복되고 복잡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이 땅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만큼 복잡해.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이해해 봅니다. 내가 땅이 하나 있어. 그럼 이 땅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나 없나? 호텔을 지을 수 있나 없나를 알고 싶어. 알고 싶으면 뭘 봐야 돼? 어떤 계획이 나와 있는지를 봐야지. 어떤 계획이 나와 있는지. 어떤 계획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걸 띄워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띄워보면 우리 각종 공법에서 나와 있는 계획들이 나온다면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이 땅에는 호텔을 지을 수 있네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네요. 개발이 되네 안 되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토지 전문가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여기서 모든 것이 확인이 다 되지도 않아요. 그만큼 복잡해. 자,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행정청이 계획을 만든답니다.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에서 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 시험에는 뭘 물어보느냐면은 누가 만드는지를 물어봐요. 이 계획을 누가 만드는지를 물어봐. 역시 뭘 물어보는 거야? 행정청을 물어보는 거야. 행정청. 두 번째는 뭘 물어봐? 절차를 물어봐. 절차를. 뭐 가끔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우리 계획에서 우리 시험은 누가 만들고 어떤 절차로 만드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이 절차 얘기를 지금 할 텐데 이 절차는 다른 건 지금 뭐 얘기를 못 하더라도 우리가 꼭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개인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정계획은 항상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돼?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만든다 하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자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앞으로 계획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면 누구의 의견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주민의 의견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 중에서 계획이 나왔는데 주민 의견을 안 듣는 계획이 또 두 개가 나와요. 그게 또 요 두 개 또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두 개 나온단 말 두 번째 했습니다. 행정심판이 몇 번 나와? 두 번 나와.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에 주민의 의견을 안 듣는 계획이 몇 번 나와? 두 번 나와. 요 두 개를 기억해. 그러면 요거 두 개 기억하면 나머지는 계획에 나오면 무조건 누구 의견은 들어? 주민 의견은 들어? 이렇게 가야지. 아시겠죠? 주민 의견 들어. 우리 시험에 그렇게 물어봐. 다음 중 주민의 의견 듣는 절차가 없는 것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 놓고 무슨 계획 무슨 계획 이렇게 나와. 그럼 계획들은 다 주민 의견 들어 안 들어?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제가 1, 2월 과정에서 공부할 때 예외를 얘기할까요? 원칙을 얘기할까요? 원칙을 얘기하지. 그럼 지금 무슨 계획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 주민 의견 있어요? 물으면 우리는 뭐라 대답하셔야 돼? 있다고 대답해야지. 두 개는 없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거 아닌가 이런 고민하면 안 돼. 이 얘기는 예외 얘기는 지금 안 한다고. 우리 원칙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한 거지. 계획이 나오면 주민 의견은 뭐 한다? 듣는다. 자, 우리 행정절차법이라는 법이 있다고 그랬죠. 자,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청이 절차를 거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건 지켜야 돼 하는 게 법이 있어. 그래서 주민 의견 듣는 방법을 세 가지를 제시해 놓고 있다니까. 그것이 공청회라는 것이 있고 열람 다른 말로 공람 같은 얘기예요. 열람 공람. 열람 공람이 뭐냐면요. 서류를 특정한 장소에 갖다 놓고 와서 보라는 거야. 관심 있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 와서 보세요. 그리고 서면으로 글로 적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거.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열람 공람 이렇게 안 나와 있고요. 의견서 제출, 의견 제출 이렇게 나와 있어. 의견 제시. 의견을 제시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둘 다 의견 듣는 거예요. 주민 의견 듣는 거. 그다음에 청문이라는 게 있어. 청문. 자, 최근 우리 시험에 뭐 청문이 자주 물어보네. 청문이 뭐요? 듣는다. 들을 청자, 들을 문자예요. 아시겠죠? 들어본다는 거야. 뭘 들어봐? 건축허가를 해줬죠? 해줬는데 건축허가를 해줬는데 이걸 갖다가 취소를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건축허가를 해줬다가 마음대로 취소를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뭔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취소를 하겠지. 그러면 나를 불러서 취소를 하기 전에 나를 불러서 물어보는 거야. 당신 이런 짓 한 적 있어 없어? 물어보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 청문. 이해하시죠? 그래서 불러서 물어보니까 타당성이 있으면 취소는 안 할 것이고 타당성이 없으면 취소할 거 아니에요. 청문회 참석 안 할 수도 있지. 그럼 취소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청문이란 뭐냐? 뭔가를 취소를 해버리거나 등록 등을 말소를 해버리거나 아시겠죠? 이런 걸 할 때는 그냥 취소 말소하면 안 되고요. 불러서 미리 들어보고 청문을 하고 취소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자, 우리 공법에 각종 허가 취소 많이 나와. 인가 취소 많이 나와.
이런 거 할 때는 다 뭐하고? 청문하고 취소합니다. 청문하고 취소를 한다. 그럼 청문은 뭐 할 때 나오는 거라고? 취소할 때. 누구 의견 듣는 거야? 우리 지금 이렇게도 물어봐. 자, 뭐 내용이 그런 거는 뭐 지문이 그거는 나중에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특별시장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한 행위를 승인을 해줬어. 승인을. 근데 그 승인을 취소해 버리려고 그래. 청문한다 안 한다? 그러면 특별시장이 누구한테 의견을 듣는다는 거야? 구청장 불러서 의견 듣는다는 거지. 청문이야 아니야? 아니지, 이게 무슨 청문이요? 청문은 주민 의견 듣는 거라니까. 행정정치들끼리는 청문이라는 게 없는 것이요. 우리 주민들 나한테 뭔가 권리를 줬다가 건축을 해줬다가 그걸 취소해 버리려고 할 때, 아시겠죠? 그럴 때는 청문. 그 나한테 뭔가 중개업을 등록을 시켜줬는데 뭔가를 법을 위반했어. 그럴 때는 등록을, 요즘에 등록 취소라고 그래, 말소라고 그래. 하여튼 뭐 취소든 말소든 하려고 그러죠. 그러려면 불러서 미리 의견 듣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물어본다니까. 그게 청문이. 그러면 청문이라는 것은 우리 계획 만들 때는 주민 의견 방법에 청문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 계획 만들 때 무슨 청문을 해? 이거 뭐 잘못했을 때 불러서 물어보는 게 청문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획 만들 때 주민 의견은 공청회 아니면 뭐 열람 요 두 개 중에 한 개의 방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의견 듣는 것이 우리 시험에서 최근에 들어서 가지고 이제 살짝 간지르기 시작해요.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전에 자주 물어보다가 좀 뜸했거든. 뜸했는데 한동안 뜸했는데 최근에 또 이게 물어봐. 청문은 자주 물어봤어 최근에. 자, 공청회는 뭐예요? 공청회가 뭔지는 아시죠? 이렇게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게 공청회 아닙니까? 그죠? 그럼 공청회 하려면 우리한테 뭘 알려줘야 돼? 일시 알려주고 또 뭘 알려줘야 돼? 장소 알려주고 무슨 내용인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 알려주는데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거든?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돼. 예전에는 일간신문에 반드시 공고를 하라고 그랬어. 왜? 우리가 국가가 우리한테 뭔가를 알려주는 소식지의 이름이 뭐였어요? 신문? 관보라고 하지. 예, 지자체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소식지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 공보입니다. 대구시에서 대구 시민들한테 뭔가를 알려주려고 소식지를 만드는 거야. 그걸 일간신문에 다 내려면 돈 많이 들잖아. 그래서 그 발행하는 게 신문이 있어. 그걸 국가에서 발행하면 관보라고 하고 대구시 지자체에서 발행하면 공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대구시보, 대한민국 관보가 있어. 여기에다가 주로 알려줘. 그런데 이 공청회는 일간신문에 꼭 공고하라고 그랬거든. 일간신문에. 근데 요번에 이 시행령이 좀 바뀌었어. 바뀌어가지고 일간신문에 해도 되고 관보에 해도 되고 공보, 관보나 공보는 그러니까 같은 거야. 주체가 국가냐 지자체냐 요거만 다른 거야. 관보나 공보에 해도 되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도 되고 또는 방송에 해도 되고. 방송에서 하면 이제 다 한다 이 말이죠. 왜 방송에 하라고 요번에 바꿨을까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사람들이 방송을 안 보는 것 같아. TV를 안 봐. 그러니까 방송에다가 이제 TV 보게 하려고.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요. 공청회 하려면 일간신문이나 관보나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나 아니면 방송 등에 이렇게 공고를 미리 해줘야 되는 거야. 공고라는 게 뭐예요? 공고고시란 말이 앞으로 자주 나오죠. 알려주는 거야. 공고는 한자로 쓰면은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고, 고시는 알려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고, 다 그냥 알려주는 거야. 앞으로 공고고시가 뭐예요? 물으면 알려준다. 이게 공고고시입니다. 그러면 공청회 한다고 우리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공청회에 참석을 하지. 그러니까 어디에 공고하느냐 이걸 갖다가 기억하시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며칠 전까지는 신문 등에 공고를 해야 돼. 공청회 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는 신문 등에 뭐 해야 된다? 공고를
해서 알려줘야 된다. 이거 하나 우리가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14일 전까지 공청회 개최 예정일이죠. 14일 전까지는 일간신문 등에 이제는 일간신문에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면 됩니다. 자, 열람공람이란 것은 뭐예요? 직접 찾아와서 보는 거죠. 이것도 뭘 알려줘야 돼? 장소, 일시, 그죠? 안건 똑같이 알려주겠지. 단 차이는 일시가 기간이겠지. 와서 보는데 어느 날짜 한 날짜를 정해주면 되는 게 아니고 기간을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와서 보세요. 이렇게 정해준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는 중요한 게 열람 공람 기간 있죠. 공람 기간 요걸 우리한테 물어봐. 열람 공람 기간을 며칠 이상 줘야 돼? 기간을 며칠 이상? 14일 이상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14일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공청회는 적어도 14일 전까지는 신문에 내야지 참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간이 짧으면 참석을 못 하잖아. 열람은 열람 기간을 최소한 14일 이상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거 하나 기억해요. 얘는 뭐 일간신문 등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뭐 아직 대통령이 안 받게 그냥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됐어요? 일단 요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공부하실 거냐? 앞으로 우리 시험에 공청회가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에 공청회가 총 5번이 나와요. 5번이 나와요. 이제 슬슬 이제 안 적어 놓으면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적어 놔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쫙 적어 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저도 지금 몇 개 이야기는 하지만은 지금 기억을 못 해. 그러니까 뭐가 몇 개 있다면 쫙 들고 오면 제가 그거 딱 적어 드릴 거야. 5개가 있어. 근데 우리 시험에 물어보는 건 3개야. 그럼 앞으로 우리 공청회 1년 동안에 몇 개 공부한다고? 3개 공부할 거예요. 3개. 5개도 공부 안 해. 3개야, 3개. 그러면 이거는 공청회 합니다. 말이 없으면은 전부 열람공람입니다. 아시겠죠? 열람공람이에요. 공청회를 예외로 생각하시면 돼요. 3개 공부할 거다. 자, 그럼 열람공람은 우리 시험에 물어본다면 뭘 물어봐? 며칠 이상 요걸 물어볼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의 열람은 자, 3가지 부류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법이 있고 B라는 법이 있고 C라는 법이 있는데 A라는 법에서는 14일 이상 열람 공람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B라는 법에는 30일 이상 열람 공람시키겠다고 되어져 있고 C라는 법에는 7일 이상 열람 공람시키겠다고 되어져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A라는 법률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A라는 법률은 있을 수 있어. 자,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의 99% 전부 다 14일 이상이야. B라는 법률은 30일 이상 열람시키겠다고 돼 있어요. 절차법 위반이야 아니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시는 공법에 30일 이상이 2번 나와. 30일 이상 2번 나와.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와서 뭐 들어보면 희한하지 뭐가 2번 나와 그러고 얘기는 안 해주고 넘어가고 이러니까 미치는 거지. 그런데 공법은 이렇게 안 하면은 일일이 다 외워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부 14일인데 나올 때마다 14일이라고 외우고 있다고. 그러면서 외울 게 많아서 죽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울 게 많지 당연히. 그 숫자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아니 14일이 아닌 거 30일 2개 요걸 외우면 되잖아. 나머지는 14일인데. 자, 7일 이상 열람시키겠다는 법, 요거는 행정절차법 위반이지요. 이런 법은 있다 없다? 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는 열람, 공람 기간은 딱 2개입니다. 14일 이상하고 30일 이상 2개가 나와. 30일 이상은 정비법에서 딱 2번 나와. 정비법의 계획 2개가 30일 있어. 나머지 전부 뭐 14일이야. 물론 건축법에 가도 뭐 공람이 나와. 뭐 건축선 지정하고 뭐 높이 뭐 하는데 그거는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는 걸 물어보면 어쩔 건데요 라고 고민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아시겠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걸 물어보면 어떡할 건데까지 우리는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열람 공람은
우리가 국계법하고 도시개발법, 정비법까지만 기간을 물어봅니다. 건축법에는 안 물어봐요. 여기까지. 자, 우리 지금 뭐 했어? 행정계획까지 봤죠? 행정계획까지. 자, 우리 행정청 얘기를 한 거예요. 요 정도 하고 우리가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 법률 이름이 뭐예요? 한 번만 읽어볼까요? 맨 처음에 나오는 법률 이름이 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자, 그 법률이 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바로 우리가 1년 동안에 공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판짓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모든 법률은 어디에 적합해야 돼? 헌법에 적합해야 된다.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의 기초에서 우리 부동산 공법도 나오는데 우리 부동산 공법 중에 제일 높은 법률의 이름이 뭐라고? 국토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국토기본법. 근데 이 법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토지를 이용하는 공법은 토지를 이용할 때 토지를 마구제비로 이용해요? 계획을 만들어요? 계획을 만들지. 그 계획의 이름이 뭐냐면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 그럼 국토기본법은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뭘 하느냐? 우리 국토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발전 방향,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이 국토기본법이에요. 그리고 국토기본법에 보면은 우리나라를 여러 가지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수도권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 강원권은 어떻게 갈 것이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 놓는다고. 그게 국토기본법이에요. 그 방향을 잡는 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에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 예를 알면은 미리 방향을 알겠지. 방향을 알면은 뭐가 보여? 돈이 보여. 돈이 보여. 그런데 이런 중요한 방향을 우리가 잘 알아 몰라? 잘 몰라요. 앞으로 뭐 국토종합계획도를 펴놓고 막 앞으로 수도권은 뭐 어떻게 가고 막 이걸 알면은 돈이 보입니다. 막 앞에 하면서 뭐 전문가랍시고 막 설명을 해. 나는 들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 이런 거는 저 높아진 양반들이 알잖아. 그 사람들은 이상하게 땅만 사면 땅값 올라가잖아. 응? 아파트만 사면 아파트 올라가잖아. 아파트가. 우리는 땅만 사면은 그린벨트를 묶이고 뭐 산이 뭐 땅이 싸다고 뭐 평당 뭐 100원 1000원 한다고 막 돈 좀 막 사놓고 왔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야. 땅값 안 올라가. 땅 산다고 무조건 땅값 올라가는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방향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요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자 그랬어요. 방향을 제시한다. 자,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이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야 그러면 그 계획은 항상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하는 장기 계획입니다. 장기 계획이야. 우리 행정청이 만드는 행정계획은 장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뭐가 있어? 장기는 몇 년 단위? 중기는? 단기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 중장기 계획, 10년, 20년 중장기 계획은 계획 기간이 너무 길잖아. 너무 길기 때문에 단기 계획의 주기에 맞춰서 5년마다 다시 검토를 합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뭐 하겠다? 수정하겠다는 거지. 그 중장기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토종합계획이란 계획은 장기 계획으로 얘는 2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20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5년마다 뭐 한다고요? 타당성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5년마다 수정을 합니다. 두 번째,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아요. 계략적으로 수립을 합니다. 구체적 계획이 아니에요. 세 번째,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은 우리한테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앞으로 이 세 가지를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구속력이 없다는 말은 행정처분이다 아니다? 아니지. 행정처분 아니니까 이 계획에 대해서 내가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지. 쟁송 제기가 안 되는 것이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국가가 국토종합계획은 당연히 누가 만들겠어? 국가가 만들겠지요.
우리 국토는 앞으로 20년 동안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하고 국토종합계획을 국가가 만들 거 아니에요. 국가가. 아까 우리는 국가는 누구를 국가라고 이해하자? 누구를 국가라고 이해하자? 장관.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씨예요, 변씨예요? 바뀌었어? 바뀌었어 지금? 확실해요? 자, 그러면 국가가 이렇게 방향을 잡았지?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걸 구체적으로 뭐 해 나가야 돼? 집행을 해 나가야지. 구체적으로 집행을 해 나가야지. 집행을 해 나간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실제 구체적으로 개발할 때는 개발을 하고, 개발하면 안 되는 동네는 개발 못하게 하고, 개발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정비도 하고, 이걸 우리는 집행한다고 하는 거야. 이제는 이 방향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뭘 해 나가야 돼? 개발, 정비, 보전, 집행해 나가야지. 해 나가려고 만든 법이 바로 뭐다? 그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무슨 법? 국토계획법, 국회법. 좋지요? 그럼 국회법도 토지공법이니까 계획을 만들어서 국토를 이용할 거 아닙니까? 계획을 만들어서 국토를 이용하는데 이 국토계획법은 단순히 방향만 제시한다. 얘는 이제는 하나씩 집행을 해 나간다. 그게 차이점이지. 국토기본법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희망사항만 제시한 거요. 그걸 하나씩 집행을 해 나가는 게 국토계획법이에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만드는 계획은 우리를 구속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지. 국토종합계획은 우리를 구속해 안 해? 안 하겠지. 그러니까 몰라도 부동산 하는데 지장은 없겠지. 그런데 얘는 우리를 구속하니까 쉽게 말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를 모르면 부동산 못 하는 거야. 공부하신 분들은 이 법에서 뭘 정했어? 용도지역 정했잖아요. 용도지역. 용도지역 모르면서 어떻게 부동산을 해?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여기서 만드는 계획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 계획의 이름이 뭐예요? 도시군 계획이다. 도시군을 이해하면 우리 국토계획법의 행정청이 그냥 정리가 돼버립니다. 도시군이 이해가 안 되면 행정청 때문에 죽겠다 하시는 분은 바로 도시군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도시군을 암기를 못해서 그렇다,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 이해를 못해서. 암기야 누구나 하지. 이미 공부하신 분들 도시군이 뭔지 다 아시잖아. 그거 외웠다고 그거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 국토계획법을 얘기해보면 도시군 단위로 뭘 만들어서 계획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국토를 집행하는 법이 뭐다? 국토계획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실 부분이 뭐다? 국토 전체 방향은 당연히 누가 잡아? 국가가 잡겠지. 그러나 그걸 구체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것은 국가가 직접 집행한다. 도시군 단위로 한다.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방향은 국가가 잡았지만 구체적으로 그걸 집행해 나가는 건 도시군 단위로 집행을 해 나간다니까. 그 도시군이 예를 들어서 대구시가 하나의 도시야. 집행은 대구시를 단위로 집행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대구시한테 이렇게 권한을 넘겨주는 거지. 그러면 대구시를 도시군을 단위로 집행한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지방분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중앙집권이에요? 지방분권이에요? 지방분권. 그러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자꾸 지자체로 뭐 해야 돼? 내려줘야지. 아시겠죠? 앞으로 국회법을 공부하면 그런 얘기를 제가 할 겁니다. 과거에는 전부 장관의 권한이었는데 이걸 지자체한테 내려줬어. 아시겠죠? 그게 국회법이 지방분권에 기초한 법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국토계획법은 국토 전체 방향은 국가가 잡았지만은 집행은 도시군 단위로 집행을 한다. 그러면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 계획을 만들지. 계획. 그래서 그 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데, 자, 그 계획을 만드는데 뭐 단위로 만들어?
도시 군 단위로 만들지요. 그런데 그 계획이 한 개가 아니고 몇 개였어요? 두 개였다니까, 두 개. 도시 군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 두 개예요. 그 첫 번째 계획을 우리는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들으신 분은 그냥 뭐 이렇게 되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은 또 저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차이예요. 그 차이. 한번 들으신 분과 안 들으신 분은 천지 차이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11월 달 강의를 미리 보고 수업에 들어오면은 너무너무 좋겠죠.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대구시라는 하나의 도시를 놓고 계획을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대구시가 어떤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계획을 만드는데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보는 거예요. 그림으로. 자, 그림으로 비유를 해봅니다. 대구라는 도시가 있어. 대구라는 도시를 놓고 그림을 그리면은 대구시가 도화지가 되겠지. 대구시가 도화지가 되는 것이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누구일까요? 누가 그림 그려? 대구시를 놓고 그림을 그려 누가 그려? 그럼 뭔 고민을 해? 대구시장이 하겠지. 대구시장이 하면 누가 할 건데? 내가 하려고? 응? 대구시장이 하겠지. 고민하면 안 돼. 그럼 대구시장이 그림을 그리는 거야. 대구시란 도화지를 놓고 응? 그림을 그릴 때 대구시장은 그림을 그리는 도시 계획을 만드는 전문가다, 전문가가 아니다. 전문? 전문가도 아닌데 왜 뽑았어? 전문가도 아닌데 좀 전문가를 좀 뽑지. 전문가를 뽑아야 잘 대구시를 운영을 잘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볼 때 전문가도 아니야 이러면은 그건 잘못 뽑은 거예요. 대구시장은 전문가지. 대구시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야. 그러니까는 이게 물감을 바로 칠해도 그림을 잘 그려야 못 그려요. 물감을 그림 잘 그리는 사람 TV 안 봐서 그림 물감 바로 칠해도 얼마나 잘 그려. 잘 그린다니까. 잘 그리는데 그래도 혹시나 물감을 팍 칠했는데 실수를 할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 전에는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물감을 바로 칠해요? 스케치를 먼저 해요? 스케치를 먼저 하잖아. 구도를 먼저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산을 그려야 되겠다. 구도를 먼저 잡아야지. 응? 여기에 뭐 집을 지어야 되겠다. 여기에 공장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구도를 잡아 가지고 놓고 그 다음에 물감을 칠해야 하지만이 하자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라니까. 그럼 결국은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대구시가 어떻게 되면 좋겠다라는 일단 방향 잡는 스케치 계획입니다. 이 방향이 스케치하는 거야. 스케치를 하고 거기다가 물감을 칠하지. 이 물감을 칠하는 관리계획, 요것이 바로 집행하는 계획이에요. 자, 그럼 집행하는 관리계획을 그림으로 치면 뭐라고 이해하자고? 여기 물감 칠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최종적으로 이 법은 자 보세요.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난개발을 막자는 게 이 법의 취지라며. 그럼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만들었잖아. 근데 계획을 만들었는데 계획이 한계가 아니네. 근데 최종 집행하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잖아. 이걸 만드는 게 최종 목적이야. 근데 얘를 만드는데 스케치를 안 하고 기본 계획 없이 바로 만들면은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지금 기본 계획 만들어서 관리 계획 만든다고. 이거 이해가요? 지금 뭐 어려운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지금. 어려운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오늘 하루 종일 하는 내용 있잖아요. 3월달 가면 딱 5분만 하면 끝납니다. 3월달 가면 제가 이건 뭐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 이제 3월달 가면 계획이 몇 개가 있지요. 여기서는 학습 목표는 이거고요. 간다니까. 그리고 3월달 들어오신 분들은 뭐가 뭔지 모르고 1년 내내 기본 계획이 뭔지 모르고 그냥 외우고 시험장에 가는 거야. 그래서 운이 좋으면 합격하고 운이 나쁘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시험을 실력에 맡기는 게 아니고 어디 맡겨? 운에 맡겨, 운에. 그러니까 점 보러 가잖아, 시험 칠 때. 그 시험 칠 때 꼭 점 보러 간다니까. 왜? 운에 맡기니까 점 보러 가는 거야. 점을 보러 갔는데 머리가 비었네요.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때부터는 진짜 이제 공부 안 되는 거지, 이제. 아, 합격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합격한다고 또 기분 좋아서 또 뭐 공부 안 되고. 그 점을 보는 순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도시 군 단위로 계획을 만드는데 그 계획이 한계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요 두 가지 계획은 도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 계획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 도시군 계획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도시군 계획은 제가 물어봅니다. 도시군 계획은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도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는 거야. 그 도시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두 가지가 있다고. 기본 계획하고 뭐하고? 관리 계획. 이거 두 개를 우리는 도시군 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럼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관리 계획이 나와야 될까요? 당연하죠. 스케치를 한 이유가 뭐예요? 스케치를 벗어나면 안 되지, 물감이. 그럼 뭐 만약에 기본 계획 내용하고 관리 계획 내용이 달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관리 계획이 잘못된 거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뭐만 이해하죠? 스케치 방향 잡아 놓은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스케치를 할 때는 일부분만 스케치를 합니까? 대구시 전체에 관해서 구도를 잡아서 스케치를 다 하는 겁니까? 다 해야지. 그림 한 번씩 그려봤잖아. 초등학교 다닐 때. 그죠? 할 때 맨 처음에 뭐 해요? 구도부터 잡잖아. 구도부터. 여기는 산을 그릴 거고 여기는 집을 그릴 거고 이거부터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산에 스케치하고 산에 물감칠하고 이럴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스케치를 뭐 하라고 해? 바로 물감칠하지. 맞지요? 그래서 스케치는 다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기본 계획은 잡으세요. 방향 잡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다? 장기 계획이죠. 자, 대구시라는 도시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대구시의 기본 계획은 대구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거야. 20년 동안. 근데 나중에 보면은 20년이란 말은 안 나와.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하는 거야. 기본 계획은 구체적 계획이요, 계략적 계획이요. 계략적으로 방향 잡는 거야. 기본 계획은 우리를 구속해야 하네. 구속력이 없죠. 그러니까 기본 계획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도 행정 쟁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세 가지를 대입을 하면 돼. 두 번째,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두 번째,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간다며. 그래서 도시군 기본 계획은 반드시 무슨 계획이 돼야 돼? 종합 계획. 스케치는 다 한다. 종합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관리 계획이 나오지. 그래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뭐가 된다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침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뭐가 된다? 그 기본 계획은 요 세 가지 기억하실 거야. 장기 계획이다. 종합 계획이다. 관리 계획 수립에 지침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실 거야. 아시겠지요? 그러면 관리 계획을 정의를 내려볼까? 대구시란 도시를 관리 계획은 뭐 하려고 수립하는 거야? 뭐 하려고? 집행하려고. 집행이 뭔데? 개발, 정비, 보전. 대구시라는 도시를 개발, 정비, 보전하려고 수립하는 계획이 뭐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 관리 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 아니에요. 얘는 스케치지만 얘는 물감을 칠하는 거잖아. 얘는 우리를 구속 안 하지만 얘는 구속해야 하네. 구속하지.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건 내가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계략적으로 수립해, 구체적으로 수립해? 얘는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야지. 우리를 구속하는 건데. 공부하신 분들 이 동네 주거지역 정해주는 건데 계략적으로 대충 여기까지는 주거지역 이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격이 좀 다르죠? 얘는 성격이 좀 다르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뭐가 궁금해야 돼요? 도시군이 뭔데? 대구가 도시라고 했는데 뭐 도시군이 뭔지가 이제 그 다음에 궁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도시군을 단위로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여기까지 지우지 않습니다. 지우지 마시고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